부등식 할 건데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랑 연립부등식 하는 날이에요. 사실 1차 부등식이야 여러분들이 뭐 못할 게 없고 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쓱 훑어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하면 돼요. 하면 되고 다만 오늘 이제 요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점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 둘 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 얘네들은 어쨌든 부등식 일종이잖아 그쵸? 우리 방정식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주 낚이는 거 중에 하나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랑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헷갈리는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어. 그치? 최고차 개수가 지금 미지수일 때. 그럼 여기 오늘 할 부등식도 똑같아. 요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냥 부등식과 2차 부등식으로 똑같이 오늘 한 가지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2차 부등식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등식 안에는 1차도 있고 1차 부등식도 있고 2차 부등식도 있고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상수와 관련된 부등식도 있을 수 있지. 1은 0보다 커요. 뭐 이런 항상 참이 되는 그런 부등식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있는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1차 부등식이 그때 튀어나올 수 있어. 거기서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즉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 ax 더하기 b가 c보다 커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항상 여기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항상 고민하는 습관. 1차 부등식이어도 그쵸? 2차 부등식이어도 항상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면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주의하시고 뭐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여러분들이 웬만한 걸 잘할 텐데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6쪽에 밑에 있는 개념 절대값 비호가 있는 부등식일 겁니다. 네. 절대값 비호가 있는 부등식.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절대값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겁먹어 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평소에 풀던 대로 접근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왼쪽에 그 작은 글씨들 중에 절대값의 기본 성질 위에 보면 예시 1, 예시 2, 예시 3이 있어. 거기 예시 두 번째와 예시 세 번째가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시 두 번째에 보면 절대값 a라는 아이가 0 이상 4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세 번째에서는 0보다 크고 절대값 a가 4보다 작다 요렇게 지금 3보다 작다 요렇게 두 개의 절대값이 작은 글씨에 써져 있는데 작은 글씨에 써 있어 여기 저기 써 있거든. 근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절대값이라는 아이는 당연히 항상 0보다 어때? 절대값이 그냥 0보다 큰데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문제 풀 때 절대값이 0 이상인 건 당연한 얘기니까 안 써도 된다고.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면.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0이 빠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절대값에 대해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범위를 정리하라는 거지. 즉 얘를 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를 보면 이 자체로 풀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풀 거라면 항상 a가 절대 0은 아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잊지 말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꼼꼼한 시선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37쪽 사실 1차 부등식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건 이거야. 시험에 유일하게 내고 유일하게 어렵게 꼴 수 있는 건 이거. 유년, 수학도 결국 문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 문제 읽고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한번 해볼래? 이거 1차 부등식의 활용 있는 교과과정 외로 빠졌으나
항상 교과 과정으로 빠진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뭐라 그래? 해결력 뭐 사고력 높이기? 뭐 이런 파트에 다 들어있더라고. 말만 뺐지 교과서에 또 들어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문제 중요해. 겨울방학에 강조했던 건데 기억나나? 이거 풀었어 겨울방학에. 제 겨울방학에 강조한 게 너무 많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시트 때 풀었어 겨울방학에. 이거 내가 엄청 정석 들여서 막 이거 그거야 그 반개수 수련의 반배정 문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미지수로 정할 건가요? 1. 미지수를 정하세요. 이런 문제 풀 때 미지수를 정해야겠지? 그럼 뭘 미지수로 정할 건가요? 단상이 층수가 미지수가 되겠죠. 단상이 총 몇 개의 층인지 그걸 미지수 x라고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선택지 2번 방정식을 세우래요. 즉 이 문제를 읽다 보면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방정식이야 이거. 단상에 5명씩 서면 한 층에 단상에 한 층에 5명씩 쓰니까 한 층당 5명씩 5x겠죠? 3명이 남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학생 수겠죠. 학생 수가 5x 더하기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3번 이제 여기 2번은 방정식이었고 3번 이제 부등식이겠죠. 부등식. 이 문제 안에는 부등식이 섞여 있으니 이걸 이제 어려워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요게 이제 부등식인데 요게 부등식인데 한 층이 빈다라는 게 핵심이야. 한 층이 비어. 한 층이 비어. 이제 헷갈려. 이게 헷갈리는데 이미지화 해두면 좀 쉽거든. 뭐냐면 자 1층, 2층에서 우리가 단상의 층수를 x기라 했으니까 결국엔 x-1층, x층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볼까? 여기 x-2층 각 층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보자. 이렇게 1층, 2층에서 총 x개의 층이 있으니까 x-2번, x-2층, x-1층, x층 괜찮죠? 근데 여기서 8명씩 한 층당 세우면 한 층이 빈데 그럼 여기는 무조건 지금 없어. 0명이야. 여기 제로야 제로. 그러면 여기는 학생이 몇 명부터 몇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냥 한 층이 빈다라고 하니까 이전 층이 꽉 안 차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고 최대 8명까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 1층부터 x-2번째 층까지는 다 8명씩 꽉꽉꽉 서 있겠죠.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부등식을 어떤 걸 기준으로 부등식을 세우는 걸까? 학생 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학생 수의 범위. 그래서 학생 수인 5x 더하기 3이라는 학생 수가 제일 적으면 어때? 총 x-2개의 층에 8명씩 섰고 그 다음 층에 최소 한 명이
쓸 때보단 크거나 같고 여기까지 꽉꽉 다 채우는 거. 그래서 x 총 1개의 층에 8명이 꽉꽉 다 찬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셀 수가 있게 돼요. 괜찮아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식을 셀 수 있습니다. 이거 풀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막 여기서 막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자꾸 이미지화 해놓는 거야. 한층 빈다 하면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쓸까, 저기는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미지화 해두면 돼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빨리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괜찮아요? 됐어. 그러면 밑에 정리되셨으면 이제 절대값은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 근데 이건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냥 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따가도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하겠지만 결국엔 절대값이라는 건 결과값을 항상 양수로 만드는 아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거리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거기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이 식을 우린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x가 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즉 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얘를 x 빼기 0의 절대값으로 봐서 0이라는 점과 x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얘 둘의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이 x는 어디부터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라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당연히 3보다는 작아야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을 거고 음수의 세계에서도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3보다 작겠지. 그치? 이 시선으로 봐도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얘기를 해도 해석할 수 있다. 거리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어려운 문제는 가끔 이렇게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막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교과서 정복하기라고 여러분들이 막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혼자 정복을 하면 되는데 뭘 좀 체크해 볼까? 53번 한번 체크해 볼까? 연립분식에서도 체크를 좀 할 게 있긴 해요. 53번. 자, 연립부등식 x 더하기 5 3x 더하기 a 그 다음에 2x 더하기 3 이거에 해가 존재하도록 해가 있어야만 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식이 3개가 두 개의 부등호로 연속해서 나열되어 있으면 왼쪽 2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각각 2번 풀어서 교집합 샀지, 그치? 이거는 얘들아 엔드야. 공통 부분으로 찾아야 돼 여러분들 이해할 때, 그치? 그러면 왼쪽 거 요거 풀면 x가 어떻게 돼? 2분의 5 빼기 a보다 크고 오른쪽 거 풀면 x가 3 빼기 a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풀면, 그치? 그럼 이때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엔 얘가 얘보다 작으면 돼요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즉 해가 존재하려면 범위의 양끝이 차이가 딱 있어야 되는데 대소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보다 확실히 얘가 커야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가 무조건 있겠지. 빈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정답이 A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 겁니다. 부등식은 되게 귀찮아. 부등식 얼마나 귀찮은데 내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질릴 거야. 그 개수세다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푸니까 각각 하나씩 푸니까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분의 a-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니까 x가 뭐뭐뭐를 가져가야 돼? 2랑 3이랑 4를 가져가야만 하네. 그쵸? 그니까 2분의 a-1이 뭐보다 커야 돼? 일단 그러면 여기 4가 있으려면 얘가 4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4보다는 2분의 a-1이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때 등호가 붙어도 되겠죠? 괜찮아요? 등호 항상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등호 붙어도 되죠? 즉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여기는 얘네가 5가 돼도 2, 3,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풀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9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A 값의 범위가 얘가 되겠죠. 요번에 메인 테마는 이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요구할 거야. 계속해서 정수의 개수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귀찮겠지만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8번 문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일단 제일 단순한 거 식. 요렇게 하나. 즉 절대값을 그냥 풀 때 이건 x가 2 이상일 때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 때 이건 x가 2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죠. 이게 제일 단순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x가 1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4랑 5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0 그러면 다 더하면 8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근데 쉬운 문제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죠. 쉬운 문제일 때 하면 좋아요. 연습을. 뭘로? 그래프로 푸는 방법. 결국 절대값 함수는 어쨌든 언젠가 그려내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그려내야만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차근차근 미리 좀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요거 1보다는 절대값 x-2가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요거 함수 하나 요거랑 요거 또 각각의 함수로 보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함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이 어떻게 생겼니? 절대값 x-이 어떻게 생겼니? 그냥 절대값을 무시하고 이렇게 xy는 x-2로 그리고 y는 x-2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만들겠지. 이렇게 만드는 게 y는 절대값 x-2 괜찮아요? 즉 x-2라는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y 값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던 것들도 다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위로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1이랑 3을 긋는 거지. 요렇게 해서 y는 1. 요렇게 해서 y는 3.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함수로만 따지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딘가요? 함수로만 따지면 여기겠네. 함수로만 따지면 여기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의 범위잖아. x의 범위. 그러면 x 값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가야겠죠. 정답. 여기랑 여기겠죠. 물론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함수로 접근하는 게 더 복잡하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엔 언젠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이렇게 그려서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울 때 자꾸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식으로도 풀어보고 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요번에는 한번 66번으로 쭉 넘어가 볼까? 66번? 아, 65번부터 해보자. 65번 하고 66번 넘어가자. 65번은 한번 혼자 풀어보세요. 이거는 많이 해서 괜찮을 텐데. 그치, 딱 풀이가 나뉘네. 65번도. 얘도 당연히 두 가지 풀이가 있겠죠. 1 식이고 2 그래프겠지. 얘부터는 속도가 이 문제부터 속도가 그래프가 좀 더 빨라요. 이런 문제부터 일단 식으로 먼저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하죠. 얘는 부호가 나뉘는 순간에 x 값이 2고 얘는 부호가 나뉘는 순간 x 값이 3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1 구간이 x가 2보다 작을 때 2 x가 2 이상이고 3보다 작을 때 3 x가 3 이상일 때로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싹 다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또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제 각각 부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미리 식을 좀 써놔야겠다. 마이너스 풀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5겠네. 얘가 5보다 작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이 5보다 작다. 둘 다 플러스니까 2x 빼기 5가 5보다 작다라고 요렇게 부등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보면 더 빠르다. 어떻게? 왼쪽에 있는 거 여기를 하나의 함수 또 y 그리고 여기를 또 y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저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릴 건데 구간이 x가 2와 x가
3일대로 나뉘고 각각의 식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각각의 범위에 왼쪽에 있는 식이 정리되면 식이 저기 생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려지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서 요때가 1일 때가 되면서 y는 5가 여기 위에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답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데 빈칸이죠. 등호가 없지 이거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시작점이 뭐야? 이거 0이야? 0? 왜 0이? 그리고 여기 5네. 그래서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라고 답을 내니까 N은 0 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 시선이 잘 되면 66번 같은 문제가 편해져요. 66번을 이제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66번에 즉 이런 함수적 관점이 익혀지면 66번 같은 문제의 속도가 붙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자, 함수 생긴 게 좀 독특하지. 이번엔 개수가 안 맞잖아. 아까처럼 개수가 둘 다 1이고 더하기로 연결된 게 아니고 평소랑은 다르게 복잡하게 여기에만 2가 붙어 있고 여기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우리가 연습했던 거 요 구간을 일단 나누고 즉 여기서 구간이 x가 마이너스 1과 어차피 2일 대로 나뉘어질 텐데 이때 여기 이거 아까 했던 거 언제 마마, 풀마, 풀풀이 될지 저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개형이 추측이 되잖아. 최고차 개수를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면 마이너스 2x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막 그려질 건데 대충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구간의 시작이 어디부터래? 마이너스 12부터라며. 그치? 얘는 그러면 여기 함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기 함수가 둘 다 마이너스일 때잖아.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일 때 함수가 뭐였어?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면 8이 되겠네. 8. 그쵸? 그러니까 구간의 시작이 마이너스 12부터라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 어디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게 할 건데 구간의 시작이 마이너스 12부터라며. 그쵸?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8이 되죠. 8.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요 8이 때랑 만나는 그 구간의 끝은 요번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랑 만나겠죠.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 함수는 둘 다 플러스니까 x 더하기 3일 때 그가 5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어? 5가 아닌데? 5가 아닌데? 그치? 4잖아. 내가 뭐씩 잘못 쓴 것 같은데? 4인데? 여기가 4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4죠? x 더하기 4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함수적, 그러니까 요런 66번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려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구간의 시작과 끝이 어차피 여기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걸 식으로 풀면 복잡해져요. 미지수가 많아지면서 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함수적으로 풀면 좋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함수로 좀 고민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1차 부등식 끝. 1차 부등식의 결국에 메인 테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 이거 어떻게 반응할 건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49쪽. 2차 부등식 49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 맨 위에 유념하고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조심하자라고 되어 있잖아. 페이지 49쪽에 맨 위에 이런 거야. 거기 보면 첫 번째 예시는 그냥 부등식이야.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항상 클 조건이랑, 두 번째 그냥 이번엔 그냥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약속했던 대로 부등식이잖아. 첫 번째 거 부등식. 부등식이면 여러분들 항상 최고차 개수가 0일 수 있고, 그럼 얘가 근데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이게 성립하게 하려면 a가 0인 걸로 부족하네. b도 0이어야 되고 c가 0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잘 확인하고, 이런 경우 놓치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요번엔 a가 0이 아닐 때 하면 어떻게 되니? a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어떠한 2차 부등식이 다 0보다 크대. 그러면 개형이 뭐가 돼야 돼? 2차 함수의 개형이 뭐가 돼야 다 x보다 크겠어, 당연히. 아보이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계속 또 요번에 또 뭘 해? 개형을 다 추측해야겠지. 아볼인지 위볼인지부터 다 막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것만 요구하겠죠. 요것만 요구하겠지. 첫 번째 건 안 되고, 얘는 불가능, 얘는 올 수 없고, 얘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밑에 예시, 이제 이 밑에 유형,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계속 고민해보라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예시 첫 번째 해가 없는 경우를 좀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까? 요거는 원장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야 잘 하겠지. 굳이 딱히 이발상이 아니어도 잘 하겠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을 가져가자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ax 제곱 1,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이게 해가 없대. 2차 부등식이야. 지금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일 때라고 얘기한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래. 이렇게 보길 원하는 거야. 부등호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이때는 해가 1도 없어. 그럼 부등호 방향을
정반대로 여사건처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어떻게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가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해가 실수 전체인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게 의도야. 이게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하거든. 즉, 요 x축보다 밑에다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0보다 큰 데에는 해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부등호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다음에 해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는 건 바꿔서 해가 실수 전체일 때로 바꿔서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쭉 뭐 이따가 나랑 문제 풀면서 해볼 거고 맨 밑에 유형 여러분들 이제 합성함수적 관점이 또 나오는 건데 맨 밑에 유형 이제 그거지. 이번엔 fx가 0보다 작을 때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줬어. 그때 여러분들한테 f의 2x-3이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빨라? 어떻게 하니?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등식의 해는 2차 부등식의 해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해랑 관련 있는 거 알잖아. 그게 구간이 안 끝이고 그냥 이것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서 준 거 fx가 0보다 작대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 그걸 풀었더니 이게 나와. 그러면 이거 최고차 개수가 부호가 뭐야? 최고차 개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살렸지? 양수야.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그럼 풀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 이걸 치환해. 그래서 거기에 치환을 떠올리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f의 t가 그러면 0보다 클 때 한번 구해보지 뭐. 자, f의 t가 0보다 커.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게? 그러면 그치?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다 뒤집어 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가 4보다 크거나 라고 얘기를 하고 t 자리에 이제 2x-3을 각각 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 정리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중요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개념. 거기 밑에 함수 막 그려져 있을 걸 그림? 그거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해 분리죠, 근해 분리. 2차 분식에서 근해 분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에 있는 밑에 표 함수 그림 두 그림 모두 p보다 크대. 여러분 이거 만나면 뭐 이참수가 개형을 잡고 예를 들어 아래로 블록하다고 가정을 해보지 뭐. 그럼 두 근이 있대. 모두 p보다 커. 그림으로만 나타내면 대강 이런 느낌이다라고 그릴 거야, 그렇지? 그럼 10으로 표현할 땐 여러분들 뭐뭐 써야 돼 이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판별식부터 좀 떠올려볼까? 판? 그럼 판별식은 D가 자 어때야 돼 얘들아? 0보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두근이래. 만약에 그냥 두근이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두근이 모두라고 하면 0보다 같을 수도 있어. 그치?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으니까. 그리고 축을 결정해야 돼. 축. 왜냐면 축을 결정하지 않으면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축부터 하면 이렇게 돼. 축부터 하면 너네가 얘가 좀 어색하겠구나. 그 다음에 함수값을 해볼까? 그럼 함수값? 즉 이거 fx라고 하면 fx에다가 p를 넣으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잡겠죠. 그쵸?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p가 도대체 여기 있을지
여기 쓸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축까지. 그래서 축이 P보다 크다라고까지 해서 이거를 한판축이라고 우리가 겨울에 했었죠. 이렇게 세 개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함수값만으로도 풀리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표에서 바로 3번이 되겠죠.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라는 건 그냥 함수값만 가지고도 해결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참수에다가 어떤 것을 넣었는데 음수래.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있다는 판별식이 이미 쓸 필요가 없잖아. 그림이 무조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교과서 문제 쭉 방금 나랑 개념 정리했던 거 같은 거 교과서 쭉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